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빵을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프랑스 잠언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대요. 먹는 것은 본능이지만 제대로 먹는 것은 기술이다. 그래서 식생활도 기술처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현대인의 식생활은 대부분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침에 빵을 먹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저의 그런 식습관 때문에 사실 저는 탄수화물 중독이기도 하고 건강에 조금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식사를 하고 나서 조금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조금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습관을 길러볼까 합니다. 국일 미디어에서 나온 후쿠시마 마사스구의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반발하던 환자들을 바꾼 마법의 말. 탄수화물을 줄입시다 라는 제안만으로는 환자에게 식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없어 별다른 성과 없이 고민을 지속하는 날이 이어졌다. 단순한 외래 진료에서는 식사 지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불가능한 탓에 환자가 이해할 때까지 차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내 클리닉의 경영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괜한 제안을 하기보다 약을 처방하는 편이 진료 시간도 단축됐다. 무엇보다 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게 굳이 환자의 의견을 부정하고 다른 답을 내려줄 필요도 없었다. 과거의 진료 방식으로 돌아갈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때 어느 환자의 한마디가 나를 일깨웠다. 요는 아침에 빵을 안 먹으면 된다 이거네요. 근데 가능하려나? 갑자기 식사 전반을 조절하라는 제안은 환자에게 매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다. 일단 아침밥만 바꿔보세요. 라고 제안하는 편이 환자가 이해하기 쉬울 뿐더러 실천하기도 쉽다는 사실을 이 한마디로 깨달았다. 나는 저녁에 탄수화물을 생략하는 것을 계기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아침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쪽이 받아들이기 쉬운 첫걸음임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아침에 빵을 끊었을 뿐인데 일단은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보시겠어요? 이 정도면 환자도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루에 먹는 탄수화물을 조절하자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들어가며 애써 소개한 사례처럼 실제로 아침빵을 끊은 환자에게서는 더부룩함,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설사가 사라졌다. 천식, 발작이 가라앉았다. 등등 위장을 넘어 몸까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식사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만 되어도 기쁜 일인데 환자 본인이 직접 효과를 실감하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쉬워졌다. 그럼 저녁에도 탄수화물을 제한해 볼까요? 라는 제안을 환자가 승낙하여 더욱 효과가 커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먼저 아침빵을 끊으면 왜 위장의 상태가 개선되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빵과 밥을 멀리하면 위장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이 좋아지고 노화 방지와 암 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차례차례 설명할 것이다.
밀의 의존성은 마약과 같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빵의 주 원료인 밀, 그리고 쌀은 중독성이 높은 식품이다. 실제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보다 빵이나 면류를 먹고 싶을 때 식욕이 확 돋아서 무심코 먹어버린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밀 중독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상태는 빵을 끊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밀은 소화되면 엑소르핀으로 변화하여 뇌에 있는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해 화학적 쾌감을 선사한다. 이러한 밀가루 중독은 알코올, 대마, 니코틴 의존증과 구조가 거의 똑같은 반면 과다 복용한 사실은 잘 인식되지 않아 꽤 까다로운 의존증이다. 밀과 쌀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자니 예전부터 먹었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원해온 음식을 술이나 담배처럼 취급하지 마라 라는 반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빵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므로 업무 시간에 금지되는 술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밀에 함유된 탄수화물이 혈당치를 올릴 때 뇌의 측자핵을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현상은 사실상 다른 중독 물질과 다르지 않다. 밀의 의존성이 까다로운 이유는 알코올이나 니코틴과 달리 외관상 보이는 컨디션 저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밀을 많이 먹었다고 가음했을 때처럼 갈지자로 걷는다거나 줄담배를 피운 뒤처럼 숨이 차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밀을 먹은들 인슐린이 분비되어 졸음이 오는 정도가 고작이라 몸에 해로운 물질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혈당치가 올라서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되는 상황 자체가 인체에는 비상사태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탄수화물은 위에서 분해되지 않는다. 소화와 흡수는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입으로 섭취하는 단백질과 지질, 탄수화물은 고분자 화합물이라 그대로는 몸속에 스며들지 않는다. 고분자 화합물은 저분자 화합물로 분해되어야 비로소 몸속에 스며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과정이 소화이다. 이렇게 소화된 저분자 화합물이 몸속에 스며드는 것을 흡수라고 한다. 음식물의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성분을 재구축하여 몸의 에너지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반대로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으면 불순물이 섞이고 세포의 재구축에도 지장이 생긴다. 이것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탄수화물은 대개 이당류와 다당류이다. 쌀, 빵, 면, 고구마, 감자 등의 탄수화물은 다당류에 해당한다. 음료수 등에 함유된 포도당, 과당은 단당류이다. 단당류는 더는 분해되지 않는 최소 단위의 당류여서 소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대로 소장에 흡수된다. 그럼 탄수화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소화의 과정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이로 씹거나 위와 장 속에서 근육의 움직임으로 분쇄하는 기계적 소화이다. 다른 하나는 침 혹은 위액에 포함된 소화효소로 분자 단위까지 분해하는 화학적 소화이다. 탄수화물은 입속에서부터 씹는 작용으로 인한 기계적 소화와 침샘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녹말과 같은 다당류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포도당이 연결된 거대한 분자다. 원상태 그대로는 소장에 흡수되지 않아 화학적 소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식도를 거쳐 위로 이동한 뒤 위액과 뒤섞인다. 위액과 뒤섞인 탄수화물은 반액체 상태가 되어 위의 꿈틀 운동과 함께 소장으로 이동한다. 소장에 도착한 반액체 상태의 탄수화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에 의해 다시 한번 화학적으로 소화 분해되고 소장의 융터를 통해 흡수된다. 여기까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미 알아차린 사람도 있겠지만 정작 위에서는 화학적 소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다 할 역할이 없다. 실제로 위는 탄수화물의 분해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다. 중요한 소화기관인 위가 탄수화물 소화에 관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주된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음식물 저장 및 유동화. 둘째,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의 살균. 셋째, 펩시노젠 분비. 구체적으로는 위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분비되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위산과 펩시노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한 작용으로 위산이 단백질의 구조를 대충 파괴하면 펩신이 마저 분해한다. 요컨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소화의 목적은 단백질 분해이지 다른 영양소의 소화가 아니다. 탄수화물의 주성분인 녹말은 위산과 펩신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탄수화물의 관점에서 보면 위는 식도처럼 통과하는 기관일 따름이다. 소화기관의 생리를 고려해도 앞에서 설명한 현상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당질은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 당질 제한식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반발하는 의사들이 있다. 뇌와 근육은 글리코겐과 글루코스를 우선해서 사용하니 인간은 당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확실히 뇌와 근육은 당질을 먼저 흡수한다. 하지만 당질 자체가 인체에 방치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위험한 영양소여서 해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선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당질은 인간에게 최소한은 필요한 영양소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이 된다. 생존에 최소한은 필요하지만 과하게 흡수하면 몸을 해치는 물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럼 말이다. 한마디로 당질은 영양소이자 독에 가까운 성분이다.